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와 굿모닝 충청이 공동 취재해서 보도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및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이후 심상정 의원 측에서 반론 입장을 냈습니다. 반론 입장에 대해서 오늘 공익제보자 중부대학교 김경환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전하기에 앞서 심상정 의원 측에서 정치자금 및 보좌관 아들 불법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하여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음모론에 입각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 보도는 서울의 소리는 보도만 하고 취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좀 착오가 있었는지 최초 반론에서는 서울의 소리를 겨냥해서 반론을 냈고, 두 번째 반론에서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전 MBC 기자였죠. 그리고 굿모닝 충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반론을 심상정 의원 측에서 냈습니다.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가 공익제보자 인터뷰를 전할 때 함께 보고요. 결국 심상정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가 팽배한 상황을 활용해 가짜뉴스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인터넷 매체의 악의적인 기획보도라면 서울의 소리 등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보좌관 아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것이 현재 심상정 의원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정의당 홈페이지나 성명서 등에서 이와 관련돼서 아직 공식적인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심상정 의원 측의 반론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공익 제보하신 중부대학교 김경환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총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주장했던, 이제 나중에 반박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 문제 없이 이제 수령을 했다. 준 사람이 문제지 받은 사람 문제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중부대에서 쪼개기 후원을 한 건 사실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는 교직원들에게 급여나 보직 수당에서 그 의원실에 보내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심의위원이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주소지가 하나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굉장히 저는 미진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당시에 산하협력단에 이제 부단장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단장일 당시에 그 수석보좌관의 아들이 채용되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달라고 한 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캠퍼스가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산경찰서에서 내사 종교를 했을 때는 이 심상정 전 의원의 그 보좌관 아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규직 전환 등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수사 결과 내사 보고서에 써 있어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금산경찰서의 수사는 2020년 12월 말에 내사 결과 보고서를 줬고요. 2021년 4월에 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명백하게 정규직 특혜 채용에 있어서 그 규정도 없이 전환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저도 이번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교육부에서 당초 이제 그 교육부 감사 처분을 했을 때는 심상정 수석보좌관 아들에 대한 정규직 특혜 채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서는 이번에 대학 측의 반론을 듣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왜 그러한지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정의로 의원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보니까 당시의 규정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당시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었고 그렇다면은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부실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육부 감사도 부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실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드러난 이상 그 교육부의 감사뿐만 아니라 충남 금산경찰 수사는 매우 부실한 수사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는 그 심상정 전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에 있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당시에 금산경찰서가 내사 종결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사 결과 보고서에 뒤에 보게 되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교육부 감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뭐 여실히 드러났다시피 의원실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못 밝힐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당시에 어쨌든 교육부 감사에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 또 교육부 감사 최종에서는 이게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회신을 받아보니 답변서를 받아보니 이마저도 부실 감사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심상정 전 의원이 그때 당 대표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서실장께서 저하고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여일간 통화를 하고 2019년이죠, 그때가. 예, 2019년 9월 이제 10일부터 30일까지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음원 녹취록을 제가 8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제가 이제 추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그 우리 언론사에는 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음원 확인을 양쪽 언론사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심상정 당대표가 당시에 그리고 정의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심상정 전 보좌관의 아들들의 채용 문제를 이제 제기한 그 비정규직 직원들은 모두 대학에서 퇴사 조치됐고 아주 가혹하게 괴롭힘을 당하다 퇴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관의 아들은 현재도 고향 캠퍼스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이제 취재한 거는 서울의 소리가 아니고요. 서울의 소리는 이 굿모닝 춘천과 저널리스트가 했던 방송 이것을 송출만 했을 뿐입니다. 취재를 했던 건 이제 장인수 기자님이 서울 동부지검과 그리고 심상정 전 의원을 취재를 했고요. 굿모닝 충청의 최은규 기자님은 중부대를 이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취재도 하지 않은 서울의 소리 측에 이렇게 그 반박을 하는지 장윤수 기자님이 보도가 나기 며칠 전에 전화도 하셨었고 그리고 문자도 보내셨었고 했는데 당일까지 방송이 나가는 당일까지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 반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현 의원이 반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반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음에도 그 기회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과 그리고 보도자료 그리고 저널리스트와 굿모닝 충청에 각각 지금 송출되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그 정의당 현재 부대표라고 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누군지는 몰랐었는데. 문정은 부대표. 예. 그래서 그분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다 캡처를 하고 해서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걸 이제 보신 이제 제 지인분이 그걸 한번 보라고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봤고 그 글에 사실 이제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정의당이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진보, 중도, 뭐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설이라고는 공격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 글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이 뭐가 허위인지, 뭐가 일방적인 주장인지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적었어요. 의견 감사하다라고 적었더니 하룻밤새 거기에 이제 제 실명을 비롯해서 저를 이제 집단 공격하는 글들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이제 글을 삭제하기 전에 내용들을 일단 캡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심장이 너무 떨리고 먹먹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내리면서 그 캡처한 사진을 그 이제 아까 문 부대표의 그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리면서 제보자에 대한 집단적인 이런 공격을 멈춰달라 정중히 요청드린다 하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글의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진실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보자에 대한 이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치료받고 이 자리에 왔지만 앞으로도 누구든 이제 제보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학비리 제보하고 나서 대학으로 6년간 제가 탄압을 받고 6년간 이제 병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6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저는 진실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6년간 고군분투해 왔는데 이것을 이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이 너무 미어집니다. 네. 굿모닝 충청 저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런 주장, 일방적인 이제 허위 주장, 가짜 뉴스 이걸 주장하는 교수가 김경환 교수 외에 딴 사람이 또 있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중부대로부터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익제보자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고로 공익제보자 중부대 김경환 교수는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연대 대표직도 겸임하고 있으면서 사학 비리를 우리나라에 알리면서 각종 그러한 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김건희 여사 논문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당시에 범 교수 그러한 연대체를 구성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공익제보자 김경환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캐비넷 의혹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이것을 수사를 진척시켜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캐비넷에 넣어놓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의 당사자가 되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지요. 이 관계 속에서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 나쁜, 좋지 않은 그러한 상상력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의 검찰 체계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본 것은 바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똑같은 사안, 불법 쪼개기 의혹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지인의 그런 특혜 채용 의혹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발생했다면 그 즉시 압수수색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포털 사이트에 매일 첫 대문에 걸리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한 반복했었던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패턴이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사건의 경우는 심상정 의원 앞에서 일제히 검찰의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미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은 자료가 있고요. 교육부 감사 결과가 있고요.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검찰은 1년이 넘게 이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놓고 전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환 교수 측에서 서울 동부지검에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이 진척되고 있냐 문의하였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세 번째는요. 정의당 측의 과도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의혹이 민주당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다른 정당 어느 정당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정당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이 먼저 앞서서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당의 자세이겠지요. 근데 현재까지 정의당은 그 당 자체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논평이나 홈페이지상에 어떠한 메시지도 없고 앞서 공익제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마치 그 집단 공격과 같은 마녀 사냥식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당 측이 그동안 2차 가해 문제를 사회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인데 그러한 정의당이 오히려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의혹 앞에서는 제보자를 마녀처럼 해서 집단적 공격으로 인식되게끔 정의당 측이 잘못된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의당 측은 심상정 의원에게 제기된 이 의혹들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검찰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오히려 검찰에게 왜 수사를 캐비넷에 넣어놓고만 있냐. 빨리 수사를 진척시켜서 심상정 전 의원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당의 명예를 훼손된 것을 빨리 복구시켜야 한다. 고 정의당이 정말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해당 매체에 대해서 무슨 입에 담기 좀 힘든 그러한 좀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의당 측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흡사 우리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입틀막 식의 태도와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정의당 측에서는 심상정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